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9일 화요일 NKTV 방송입니다. 북한이 대미 협상 구도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김정은의 대미 정책이 수정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관측이 나오는데요. 오늘 새롭게 재등장한 김영철의 출연과 관련해서 미북 협상 전략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과연 김영철은 김정은에게 승리를 가져다 줄지 파멸을 가져다 줄지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찌됐든 지간에 오늘 바로 19일입니다. 19일자로 북한은 우리 민족끼리와 그리고 노동신문을 포함한 여러 매체들에서 일제히 바로 이런 기사를 실었는데요. 이 기사의 내용은 김영철 조선 아시아 태평양 평화위원회 위원장이 담화라는 제목으로 미북 협상에 대한 북한의 새로운 면모들을 제시했습니다. 그 면모는 한마디로 말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서 밝혔던 김정은과 곧 만나자, 이거에 대해서 전면 반박하는 논조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길지 않기 때문에 먼저 이 짧은 기사의 내용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일 미국 국방장관은 남조선과의 공중연합훈련을 연기하기로 결정하였다고 하면서 미국이 선의 조치를 취한 데 맞게 북조선도 상응한 성의를 보이며 협상 타결에 조건부 없이 복귀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전제했습니다. 미국이 합동군사 연습 연기를 그 누구에 대한 배려나 양보로 묘사하면서 마치도 저들이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것처럼 생색을 내고 있는데, 우리가 미국에 요구하는 것은 남조선과의 합동군사 연습에서 빠지든가 아니면 연습 자체를 완전히 중지하라는 것이었다. 합동군사연습이 연기된다고 하여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문제 해결을 위한 애교적 노력에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다. 미국이 조미 대화에 관심이 있다면 어째서 대화 상대방인 우리를 모독하고 압살하기 위한 반공화국 인권소동과 제재 압박에 그처럼 악을 쓰며 달라붙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국제사회의 시각에서 볼 때 미국이 이러한 행태가 혼란스럽고 엇박자를 내는 것처럼 불투명하게 보일 수 있지만 우리 눈에는 모든 것이 명백하게 보인다. 미국이 우리에 대한 적대적 야심을 버리지 않고 연말 연시를 앞둔 지금의 바쁜 고비를 넘기기 위해 시간벌이만을 추구하면서 음으로 양으로 교활하게 책동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이 말끝마다 비핵화 협상에 대하여 운운하고 있는데 조선반도 핵 문제와 근원인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이 완전하고도 되돌릴 수 있게 철회되기 전에는 그에 대해서 논의할 여지도 없다. 그러면서 아주 강경한 어조로 입장을 맞추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쁠 것이 없으며 지금처럼 잔꾀를 부리고 있는 미국과 마주 앉을 생각이 전혀 없다. 이제는 미국 대통령이 1년도 썩 넘게 자부하며 말끝마다 자랑해온 치적들에 대해 조목조목 해당한 값을 받을 것이다. 비핵화 협상의 틀거지 내에서 조미관계 개선과 평화 체계 수립을 위한 문제들을 함께 토의하는 것이 아니라 조미 사이의 신뢰 구축이 먼저 선행되고 우리의 안전과 발전을 저해하는 온갖 위협들이 깨끗이 제거된 다음에야 비핵화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 미국은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처리하기 전에는 비핵화 협상에 대하여 꿈도 꾸지 말아야 된다. 자, 이렇게 분명히 또박또박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담화문의 내용을 좀 함축해서 이야기한다면 우리 레스포 국방장관이 한국과 미국 사이 연합 공중훈련을 연기한다고 했죠. 그러면서 미국이 역사상 있어보지 못한
이런 어떤 강압적 요구에 의해서 다른 타국과의 합동군사연습을 중재본 이런 역사가 없는데 그것을 처음 이번에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면서 우리도 이렇게 상응한 노력을 보이니 너희들도 적극적으로 회담에 나서라라고 한 단서를 걸어 놓았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정면 반박하는 내용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문제만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얼마 전 유엔 총회 제3위원회에서 채택되었던 북한 인권에 관한 이 결의안, 이것도 역시 미국이 한 짓이라고 이렇게 밀어붙이면서 군사연습도 하지, 그 다음에 북한에 대한 인권 소동을 피우지, 그러니 우리들은 당신들하고 절대로 마주 앉아서 회담을 할 수 없다. 왜? 자기들이 체제를 무력화시키고 자기들이 체제를 전방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이와 같은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환경하에서 자기들은 회담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요, 그렇게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 김정은, 왜 트럼프 대통령이 기회 때마다 나는 김정은하고 친구지간이다, 나는 김정은하고 언제든지 전화할 수 있고 그와 친하다라고 하면서, 보라, 내가 대통령이 되었기 때문에 북핵 실험도 중지시키고 미사일 발사도 없다라고 하는 걸 누누이 이야기했습니다. 북한은 이에 대해서 지금까지 별로 이런 방구도 안 했지요. 그러던 게 지금 연말연시라고 자기들이 그어놓은 데드라인이 한 달 되는 이 시점에 와서 당신이 우리가 이렇게 참고 인내하고 보상한 것을 가지고 자기 정치적 치적처럼 써 먹었으니, 또 우리가 그에 대해서 입 다물고 있었으니 그에 대해서 값을 내라는 아주 이런 약삭빠른 장사어치 속내를 그대로 드러낸 것입니다. 김영철이 이름을 빌어서 북한이 지금 미국에게 분명히 말하고 싶은 내용이 한 가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뭐냐? 여기다 썼죠. 바쁠 것이 없다. 연말연시 넘겨라. 그러면 우리는 그에 대해서 강력하고 분명하고 아프고 돌이킬 수 없는 이런 타격을 줄 것이다, 이런 건데, 문제는 그들이 지금까지 견제해왔던 대북제재 해제를 위한 비핵화 협상, 이것을 완전히 의제를 바꿔가지고, 즉 새 판을 짜가지고 지금 나왔다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그 새 판이 무엇일까? 여기서 우리가 행간을 통해서, 또 북한 내부로부터의 이런 정보 입수를 통해서 그 새 판이 진 의도, 그 전략을 우리는 분명히 밝혀내야 할 것입니다. 김영철의 성명뿐만 아니라 여기에 김계관 애무성 고문이 담아져 있습니다. 오늘 일시에 이게 나온 건데요. 여기는 뭐 별거 없습니다. 17일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 올린 글을 보면서 새로운 조미 순회회담을 시사하는 의미로 해석하였다. 알아서 당신 조미 순회회담을 재개하자고 했지? 지난해 6월부터 조미 사이에 세 차례 순회상봉과 회담들이 진행되었지만 조미 관계에서 별로 나아진 것은 없으며, 지금도 미국은 조선반도 문제에서 그 무슨 진전이 있는 듯한 냄새만 피우며 저들에게 유리한 시간벌이만을 추구하고 있다. 우리는 우리에게 무익한 그런 회담에 더 이상 흥미를 가지지 않는다. 안 하겠다고 딱 선을 그었습니다. 우린 아무것도 돌려받지 못한 채 더 이상 미국 대통령에게 자랑할 거리를 주지 않을 것이며,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의 치적으로 자부하는 성과들에 해당한 값도 다시 받아낸다. 이 어조가 같죠? 김영철하고 김계관이 문구까지 갔습니다. 미국이 진정으로 우리와 대화의 끈을 놓고 싶지 않다면 우리를 적으로 보는 적대시 정책부터 처리할 결단을 내려야 한다. 자, 두 기사를 통해서 분명히 새로운 정책적 용어, 전략적 용어가 나왔습니다. 물론 북한이 처음 하는 이야기는 아닌데 이것을 뒤에 가져갔던 것을 앞으로 내왔습니다. 과거에는
대북 제재를 해제하고 대북 제재를 해제하기 위해서 동시행동 원칙을 받아들이라라고 하는 것이었는데 여기서 보면 대북 제재에 대해서는 말 한마디도 없고 적대시 정책을 처리하라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적대시 정책과 대북 제재 해제하고는 다 포괄적인 문제이면서도 좀 더 적대시 정책은 큰 차원의 문제인데요. 여기는 뭐 군사적인, 경제적인, 그리고 또 사회 인권적인 모든 문제가 다 들어가죠. 상위 개념으로 이것을 해결하라고 하면 지금 당장 미국과 북한 사이에 뭐 정상급 회담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단 말이죠. 그러니 결국은 뭐겠습니까? 북한이 미국과의 회담을 지금까지 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끌어왔던, 그리고 결단이 어려워서 지지부진하던 그런 하나의 확실한 전략을 지금 단계에서는 세웠다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뭘 세웠느냐? 바로 북한은 대북 제재 해제는 중국을 통해서 그럼 무엇일까? 그러면 도대체 그것이 무엇일까? 제가 개인적인 사견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여기에 김명철이 등장이 이게 심상치를 않습니다. 지금까지는 최선희와 그리고 이수용, 이용호, 최선희와 이용호 이 협상파들 중심의 미국 대미 전략을 이게 쭉 해보진 못했습니다만 이것을 톱으로 세우고 뒤에서 김정은이 뭔가 지휘하는 그런 모색이었는데요. 김영철은 뒤에 한동안 빠져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나온 북한의 공식 입장에서는 최선희도 아니요, 이용호도 아니요, 이수용도 아니요, 바로 김영철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김영철이 이제부터 미북 협상의 아마 새로운 파트너로서, 새로운 대표로서 전면 부상시킬 수 있는 그런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북한이 이 시점에서 김영철을 재등장시킬 것인가 하는 것이죠. 이에 대한 사기는 하나로서는 김영철을 지금까지 전면에 내세우려고 했지만은 김영철에 대한 의심이 엄청 많았습니다. 누구의 의심이요? 김정은의 의심이었죠. 김영철이 미국에 2번씩 찾아가가지고 트럼프 대통령하고 사적인 시간 한담도 나눴고 또 집무실에서 공식적인 이야기도 나눴는데 그 많은 시간, 트럼프를 만났던 그 시간들에 도대체 무엇을 주고받았는지 다 알 수는 없는 것입니다. 물론 아마 김영철이 몸에 녹음기 정도는 가지고 들어갔겠죠. 그래서 한자도 빼놓지 말고 나한테 다 들려줘. 막 그런 조치는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김영철은 트럼프뿐만 아니라 정말 미국의 CIA를 비롯한 다양한 정보 관계자들하고 만났던 것으로 밝혀졌죠. 그렇다고 하면 김영철을 김정은은 전적으로 믿을 수 있을까? 그래서 퀘션 마크를 지우기 위해서 거의 한 7, 8개월 동안 김영철에 대한 전면적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김일성 고급당학교에 보내가지고 공부를 시키고 때로는 독감방에 집어넣고 아주 혹독한 조사도 했고요. 그와 관련된 모든 집이고 사무실이고 관계자고 일체 털어가지고 김영철을 믿을 수 있느냐 믿을 수 없는가에 대한 조사를 마쳤죠. 결과는 뭐겠습니까? 김영철을 다시 띄우는 걸 보면 그 조사는 아주 무난히 마쳤다는 소리고 이제 김영철에 대한 의심은 해소됐다는 소리죠. 그렇다면 우리가 두 번째인데요. 김영철만큼만 그런 중량급 인사가 미북 협상에 좀 나서줘야 되는데 별로 눈에 띄지 않습니다. 최선희, 여성이죠. 여성이기 때문에 제가 폄훼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으로서 미국의 협상 파트너들하고 마주하기에는 좀 부족함이 많습니다. 이용호도 보시면 굉장히 온화한 성격이 아닙니까? 세 번째 저희 사견으로서는 그래서 호전적인 매파라고 평가받는 정통적 군부 김영철. 이 김영철을 연말 시한부 전략을 구사하는 빡세게 밀어야 될 이런 상황에 가장 안성맞춤이 인물로 설정했다는 거죠.
네 번째 저희 사견인데요. 이 트럼프를 지금 압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트럼프 대통령이 전혀 만나본 적도 없고 처음 이름이나 겨우 알 정도의 사람이 나와서 이렇게 노동신문에 아니면 다양한 매체들에 뭐라 한다면 그 사람이 말을 표상이 없으니까 받아들이기에도 실감이 안 나는 거죠. 근데 김영철은 직접 집무실에서 또 그리고 야외에서도 두 차례 세 차례에 걸쳐서 만났기 때문에 그 인상이 있습니다. 그런 실질적이며 현실적인 이미지를 딱 상기시키면서 김명철이 이야기 이렇게 하면 트럼프가 그 우중을 파악하면서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북한은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김영철을 내세운 점, 그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서 바로 김정은 만나자라고 하는 것을 김정은이 두 남자가 아예 전면 거부하고 나선 것, 미국하고 북한 사이에 협상 테이블에 얹어있던 그런 주제인 대북 제재 해제가 아니라 전혀 새로운 정책 용어로서 적대시 정책을 근본적으로 드러내라 이렇게 한 단계 강도를 높였다라고 하면 북한은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던 미북 협상에 대해서 별로 관심과 흥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북한은 과거에 선 제재 해제 그리고 후 비핵화 전략 이것이었는데 이젠 여기서부터 선 핵 보유국 인정 그리고 후 제재 해제로 전환됐다라고 하는 그런 판단이 확실하게 듭니다. 물론 북한이 내부적으로 굉장히 어렵고 그 경제적 난국은 정말로 산 넘어 산입니다. 그렇지만은 북한이 생각할 때 아무리 어려워서 또 그것 때문에 수십만이 북한 주민이 죽는다고 굶어 죽는다고 하더라도 핵 보유국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하면 억만금을 주고도 반드시 그것을 쟁취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중국까지도 야 북한의 이 핵 보유국 이거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 핵 보유국을 인정해주고 국제사회의 그런 감시 레즈만이 끌고 들어와서 그들이 핵을 통제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지금 선회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기회 그리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에 재선을 치러야 될 아주 긴박하고 바쁜 상황 이 두 가지를 잘 엮어서 미국을 몰아친다면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도 핵 보유국에 대해서 유보적인 입장을 취할 수 있다라고 이들은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 우리가 대북 제재를 해제하라는 말 대신에 우리에 대한 적대시 정책을 처리하라고 하면 이건 더 힘든 건데 그렇게 들이밀면 결국은 회담은 무한정 길어질 것이고 회담이 길어져서 내년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 임기까지 가져간다면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뭔가 대책을 취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들은 내다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이 시간이 북한한테 유리할까요? 아니면 미국에게 유리할까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시간은 미국에게도 중요하지만은 북한에게도 역시 중요한 문제라는 이런 사실을 각인시키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요, 북한이 자기들은 바쁠 것이 없다라고 했지만은 사실상 바쁜 것은 북한입니다. 대북 제재 해제 대신에 새롭게 자신들에 대한 적대시 정책을 처리하라는 요구를 들이댄 순간 북미회담은 무한정 길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에 처하고 있는 북한이 극도의 경제난 그리고 체제 불안 이걸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그리고 그런 긴 시간이 지나서도 역시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 김정은에 대해서 친구와 우정과 그리고 밀접한 연락 이런 것들을 강조할까요? 트럼프 대통령도 이번 편지에서 이야기했던 지금 자기가 자신이 성과를 지적하는 데 썼던 그 모든 것을 이전 조목조목 우리가 받아내겠다고 한 북한의 이 태도에 대해서 엄청나게 화가 났을 겁니다.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의 성과는 거의 성과가 아니라 결국 김정은이 성과로 이게 착 바꿔버린 이것을 트럼프의 정말 정치적 적수인 바이든 부통령은 반드시 이것을 활용할 것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도 아마 결코
북핵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느슨하게 하고 달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은 관리형의 전략보다도 오히려 미국의 드센 그런 공격과 결정적 어떤 한방을 가지고 북핵 문제를 단번에 제압하는 그런 새로운 조치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김영철이 바로 김정은을 파멸시킬 수 있는 저승사자라고 이야기한 이유가 이렇게 김영철 같은 군부의 정통적 매파를 내세워가지고 트럼프 대통령하고 대결하려고 하는 이 김정은의 전략은 100% 상황에 대한 오판에서부터 시작된 것이고 그런 오판은 김정은의 파멸을 반드시 불러올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미국도 한두 번 참았지 계속해서 넘어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번에 한미 연합훈련을 하겠다고 그것마저도 연기하고 취소한 이런 허약한 꼴을 보인 미국, 이 자존심의 상처가 엄청 받았습니다. 미국 국민들이 아마 감정도 엄청 나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상태에서 김정은이 회담을 하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제의를 단박에 거절하고 매파를 내세워서 미국이 받아들이지 못할 엄청난 또 새로운 주제를 협상 테이블에 올려놨으니 이건 아무리 시간이 걸려도 안 되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이런 상황이라 결국은 기댈 것이 없다라고 하는 판단만 생기면 아마 백악관의 그의 보좌관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짧은 시간 내에 어떤 혁신적인 혁혁한 성과를 얻기 위해서 지금까지 만지작거리던 그 한 방울 손을 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정말 오랫동안 우리가 기다려왔던 하나의 기회일 수 있습니다. 그냥 김정은이 연말 시한부를 운운하지만은 어쩔 수 없이 미국의 사정상 또 그리고 트럼프의 정치적 일정상 이 좀 뒤로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도 참아주면 되겠는데 참아주지 않고 연말에다가 데드라인 딱 그려놓고 너무도 가혹하게 너무나도 세게 그리고 너무나도 본인의 정치적 입지에 막 악영향을 미치면서 밀어대고 트럼프의 정치적 적수들한테 막 먹잇감을 던져주면서 조여두니까 그는 그대로 참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일은 곧 터지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문재인 정부 참 불쌍합니다. 이번 미북 정상회담, 특히 트럼프와 김정일의 어떤 갑작스러운 정상회담이 벌어져가지고 지금까지 북한 한 데서 엄청 밟히고 있는 개성공단 가동, 금강산 가동, 그리고 남북 교류협력, 그리고 평화시대의 정착 이런 또 국물을 좀 뜯어 먹고 그래서 내년 4.15 총선이나 그 이후에 자기의 안착한 정치적 일정을 소화를 했지만은 그 세상 일이 그대로만 되어줄 것 같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함께 지켜봅시다. 북미 관계 참 재미나게 돌아가고 있고 이 김영철의 재등장은 결국은 김정은의 파멸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이런 기대의 말씀 전하면서 오늘 방송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